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숙취 해소제의 숨겨진 해입니다.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 음료로 대부분 알고 있죠. 숙취라는 게 뭘까요? 숙취는 이제 일단 술을 마셔야 돼요. 네, 전날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속이 메스껍다, 어지럽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이런 증세를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요, 정말로 공통되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곤하다예요.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증세죠. 그리고 또 목이 말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전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반드시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수적인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쨌든 이걸 이제 숙취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숙취를 이제 깬다 그러죠. 네, 깨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주로 뭘 하시나요? 해장이라는 걸 합니다. 뭔가를 먹어서 내 이 몸 컨디션을 갖다가 좋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해장을 하는데, 해장이 이제 해장국 이런 거죠. 북어국, 콩나물국, 김치국, 순댓국, 이게 다 이제 해장을 위한 아침의 음식이고요. 또 꿀물 같은 거를 마시기도 하죠. 꿀물 따뜻하게 해가지고 꿀물로 이제 숙취를 깬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한 10년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숙취 해소제가 등장을 했어요. 숙취 해소제. 이제 숙취 해소 음료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요새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컨디션, 여명 808, 네, 여명 808이라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모닝 케어, 또 레디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로 나온, 다 음료인데 요새 이제 환으로 나왔어요. 환. 네, 이렇게 이제 조그만 환을 여러 알 이제 먹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해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숙취 해소제는 술을 마시기 전이나 술을 마신 직후에 복용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마시거나 복용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숙취 해소제인데요. 숙취 해소제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이게 숙취가 뭐고 왜 숙취가 생기고 숙취 해소제가 어떤 원리로 해서 숙취를 갖다 해소한다,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얼굴 확 달아오게 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술이 이제 알코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이제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제 산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 이런 숙취의 증상을 일으킨다, 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몸 안에 알코올이 많이 이제 혈중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술 취한 느낌, 네, 그게 이제 아침에도 남아 있으니까 그게 숙취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술이 간에다 부담을 줘서 간이 피로해져서 내가 아침에 피로를 느끼는 거다. 이게 이제 숙취 해소제를 얘기를 할 때 숙취의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숙취 해소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네, 아세트알데히드를 갖다가 분해를 촉진하겠죠. 또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겠죠. 또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은 떨어진 간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겠죠. 네, 이게 이제 숙취 해소제의 숙취를 해소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진짜 그럴까요? 네. 아침에 아까 제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힘든 증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피로입니다. 피로.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로해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세거든요. 과연 이 증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술이 아직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른 이유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첫째 이유는 과로입니다. 과로. 두 번째 이유가 수면 부족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위장 장애고요. 세 번째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네 번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탈수입니다. 탈수.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과로. 내가 이 회식하면서 술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운데 이거를 과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틀림없는 과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회식을 언제 해요? 네,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이제 과로죠. 이미 과로를 했는데 다시 그게 이제 회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식하면서 즐겁게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고 뭐 술을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힘들거든요. 네, 그 자체가 과로를 얹는 거죠. 거기다가 술 자체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과로를 갖다가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제 회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늦게 귀가하죠. 그래도 출근 시간이 뭐 달라지나요? 출근 시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게 돼요. 수면 부족이 오니까 그만큼 또 잠도 부족한 데다가 피로 회복도 덜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 과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위장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매시 꺾고 그냥 속이 뒤틀리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알코올이 남아서라기보다는요, 위장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거죠.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위장 장애가 옵니다. 네, 그래서 술 자체의 위장에 대한 위해도 있고요. 또 다른 위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식입니다. 네, 과식을 하니까 이게 평소에 하지 않던 게 위장에 들어오니까 위장이 탈이 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을 갖다가 이제 다양한 종류로 먹게 되잖아요. 그 다양한 종류를 먹을 때 그 다양한 종류 중에 어떤 것들이 또 위장을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위장 장애가 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탈수인데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탈수를 일으키는 주범, 만성 탈수 일으키는 주범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커피, 차, 음료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어요. 술이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코올은요,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네, 강력한 이뇨제예요. 네. 그래서 알코올하고 커피를 비교해 보면은요, 알코올이 더 셉니다. 알코올이 더 센 이뇨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왜 모르냐면은요, 술을 마시면서 회식하면서 즐겁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뇨작용이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 전에 뭐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마셨다고 해볼까요? 맥주면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 것 같잖아요. 맥주를 아무리 마셔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목이 마릅니다. 네. 그러니까 마신 맥주보다요, 빠진 물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콩팥에 돌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지 아프잖아요. 이 돌을 배출하기 위해서 맥주를 마셔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맥주 자체도 수분이긴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알코올 때문에 이뇨작용이 일어나서 소변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쫙 하고 내려갈 때 그때 돌을 빼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마셔라.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숙취의 진짜 원인은 아셨죠? 네. 그러면은 도대체 숙취 해소제의 숨겨진 해는 뭘까요? 숙취 해소제를 이제 마신 분들은 효과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마실 때 느낌이 좋은 거죠. 마시기 전, 그다음에 마신 후 이 느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약이 또 비슷한데요. 관절염에 관절약을 먹으면 안 아프니까 내가 관절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럼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원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로. 네, 두 번째 수면 부족, 세 번째 위장 장애, 네 번째 탈수. 이게 숙취 해소제를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어떻게 악화가 될까요? 네, 회식 시간이 길어지죠. 네, 그러니까 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술은 어떻게 돼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술이 미치는 위장 장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위장 장애도 더 늘어나는 거고요. 술을 더 많이 마시니까 탈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이 더 악화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더 다른 위해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은요, 내가 음식을 얼마를 먹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하룻밤에요. 뭐 3시를 갖다가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2시에 끝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참 많았죠. 네. 회식을 시작해서 6시부터 시작해서 2시에 끝난다 그러면은 8시간입니다. 8시간.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8시간을 또 일한 거죠. 네, 이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기껏 해봐야 뭐 노래 부르고 떠들고 근데 춤을 추기도 좀 하겠죠. 이게 전부고요. 그 사이에 주로 한 거는 전부 다 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 많이 먹는 거를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술을 마시면은요. 보통 많이 먹으면은 위장이 이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그게 마비가 돼요.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는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 먹기 때문에도 먹지만은 이 술이 위장을 마비시켜서 오래 먹게 하니까 많은 양을 먹는 거죠. 그래서요, 네, 회식한 분들은요,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식 자체가 과식이고요. 그러니까 안주, 술 합치면은 완벽한 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은 한 번에 많이 먹기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가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많이 먹는 거는 전신에 지방이 골고루 퍼지는데요. 한 번에 많이 먹기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장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볼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뭐 내장 지방이건 전신의 지방이건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몸에 지방이 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네, 뭐 당연히 그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만성 질환이 생기죠.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요살이 높아져서 오는 통풍, 뭐 몸이 무거우니까 네, 관절염이 오고 모든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술이 발암 물질입니다. 네, 술이 발암 물질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술이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데요. 뭐 대표적인 거는 남성의 간암과 식도암입니다. 식도암. 네, 식도는 뭐 위암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위치가 식도, 여기서부터 위장까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위치가 이 갈비 속에 있잖아요.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암 자체는 뭐 위암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위암은 이제 이렇게 복부를 열면은 되잖아요. 네,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연다는 게 뼈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장 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하기가 어려워서 발견하기도 조금 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암이 되는 거죠. 이게 식도암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고요. 여성들의 유방암이 또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알코올 때문에. 최근에 한 20, 30년 사이에요. 이제 여성암 발생의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암 사망의 1위가 됐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전혀 딴판이 된 거죠.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과 30년 만에 발생한 건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뭐 식생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술하고 몸에 축적된 기름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몸에 있는 기름이 아까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암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 유방암이죠. 숙취 해소제는 어떻게 돼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죠. 네,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죠. 몸에 기름을 더 많이 일으키죠. 네, 자, 숙취 해소제가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네, 숨겨진 해로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이제 짐작이 되시죠? 어떤 분들은 말이 되느냐 하는데요.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숙취 해소제보다 물 마시기입니다. 네, 숙취 해소제보다 물 마시기인데요.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네, 이제 회식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숙취 해소 음료를 갖다가 먼저 마시잖아요. 네, 숙취 해소 음료보다는요,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식전, 식중, 식후 이럴 때 물 마시면 해가 된다. 네, 이게 과거에는 이랬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요새 이제 이 영양 과잉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이제 몸에 3개월 이상치의 식량을 갖다 기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정말로 해가 아니고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요. 회식하면서 술을 마시던 음식을 먹던 중간중간에 물 한 컵씩 드세요. 네, 물을 한 컵씩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식중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물 한 컵 들어보세요.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왜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예,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최악이 뭐냐면은 안주하고 술을 같이 먹는 겁니다. 예,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몸에 기름을 늘게 하고 아까 이제 알코올이 이 발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발암성은요, 담배랑 똑같습니다. 담배도 뭐 한두 번 폈다고 암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핀 총량이잖아요. 일생 핀 총량에 의해서 암이 생기잖아요. 술도 똑같습니다. 술도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이제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마신 총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암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마시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순한 술부터 독한 술을 마시느냐, 아니면은 뭐 섞어서 마시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폭탄주를 해서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총량입니다. 네, 알코올 총량에 의해서 발암성이 늘어나니까 두 개를 합친 게 최악입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덜 먹고 술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게 안 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래도 차선책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요? 안주만 먹는다, 아니면은 술만 마신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문화가 안주만 먹으면은 술 안 마시면은 뭐라 그러죠? 진짜 뭐라 그럽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너만 살려고 하느냐, 이제 뭐라 그러거든요.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는 이런 문화에서는 안주만 먹으면은 되게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술만 먹으면은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술만 드시라는 겁니다. 술만. 아까 제가 식전, 식후, 식중에 물 마시면 해가 된다, 이것도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면은 뭐 깡술을 마시라는 거냐, 안주 먹지 말고 술만 마시는 게 깡술만 마시라는 거냐, 위장이 해되지 않냐. 네, 해보세요. 절대 회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위장이 얇아가지고 네, 깡술 마시면은 위장이 뚫어졌어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생겼거든요. 요새는 그럴 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요, 위장이 해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술만 들어보세요. 술만 듣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술이 나오잖아요. 술이 한 잔 나오면은 그때부터 술만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하고 물 이렇게 드시는 거죠. 처음부터 술이 나온다? 그럼 처음부터 술만 드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도 술만 먹겠다 그러면서 술 마시기 전에 안주를 갖다가 잔뜩 먹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 많아져. 네. 그러니까 둘 다 덜 먹어야 되는데 그 덜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주만 또는 술만인데, 술이 나오면은 술만 드셔라. 네,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적게 마시고도요, 취하시게 돼요. 이게 최고 아닙니까? 적게 마시고 취한다. 네, 이게 이제 이 술만의 장점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이제 해장하시거나 또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거나 꿀물 드시거나 이러시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요, 물 마시기입니다. 또 물을 마셔보세요.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세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영양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몸에 잔뜩 갖고 계시거든요. 물을 마셔보세요. 물을 꿀떡꿀떡 마셔보세요. 네, 그러면은 술을 정말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더 빨리 풀립니다. 물론 피로는요, 물 마신다고 풀리진 않죠. 네, 그래도 탈수가 풀리면서 피로감이 덜해지고요. 피로는 역시 네, 쉼으로써 풀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음주 문화는요, 술을 많이 마시고 네, 그걸 버텨라, 즉 술에 강해라, 이게 우리의 음주 문화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숙취 해소제죠. 네,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되시겠어요? 네, 과거 닥터이도 그렇게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네, 술에 강하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그 반대로 해보세요. 술 앞에서 깨깅 해보세요. 나 술 약해. 그리고 술 마시고 그냥 쓰러지세요. 네, 정신 잃어버리시고 네, 술 마시고 버티겠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요,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